토크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주PMP의 정공규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볼 기업가는 파나소닉 건입니다. 파나소닉의 주제가 그 니모의 세상이라던데 니모라는 그 캐릭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애니메이션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이렇게 랜드 오브 노모라고 해서 거울처럼 빛나는 신비의 땅 노모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저게 크리스탈이거든요. 네, 입장객들한테 크리스탈 하나씩 줬었죠. 네. 크리스탈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의 크리스탈 하나씩 갖게 돼요. 맞아요. 독일의 와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와는 좀 이렇게 안내 가이드도 해주는데 쟤는 정말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크리스탈이었어요. 각자 개인의 이 크리스탈 수정을 가지고 상상과 꿈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되면은 거기에 빛이 이렇게 반경이 네, 돼서 맞아요. 뭔가 파장, 확산 이런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점점점 더 많아져요. 그 파장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으로 가면은 자기가 크리스탈을 배고 얼마나 액티브했는지를 가지고 자기의 캐릭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영상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実はこの夜君のことを見ていたんだ。ここは君の素直な心と可能性を映し出す場所。力に溢れているね。 저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나오셨어요? 뭐 리더십 업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저도 리더십이 나왔거든요. 나왔나요? 네, 그래서 많이 아. 액티브하게 하면 리더십 이런 게. 다 아는 비밀이지만 아마 몇 개를 세팅을 해놓고 돌린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조그만 오브제 기둥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자기 크리스탈을 놓으라고 하죠. 놓고 나면 옆에 부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채를 막 붙이라고 합니다. 그럼 빛이 나면서 네, 저게 좀 막 즐겁고 신나는 공간이었으면 더 좋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 박수치면서 굉장히 신나했었거든요. 막 네.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마지막에 엔딩에 아우트로 공간에서 되면은 거기에 이제 포토카드가 하나 나와서 아, 맞아요. 거기에 이제 QR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보게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나가야 될지에 대한 스토리를 좀 담은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파나소닉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화합물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재활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기구관 하나 같이 보시려고 하는데요. UN 우먼 여성관이었습니다. 이 관은 특이하게 까르띠에와 콜라보를 한 관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시계라든지 보석이 나오진 않고요. 아, 그렇군요. 까르띠에가 스폰을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소리를 나타낸 관입니다. 아. 주제가 여성이 번영할 때 인류도 함께 번영한다라는 여성, 동행, 조화, 그리고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특이한 점은 이 관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개인 헤드셋을 듣고 그 헤드셋을 통해서만 노래가 나오고요. 좀 더 이렇게 헤드셋을 대면 그 나오는 소리에, 오디오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관은 실제로 당신의 손,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행동하도록 서로에게 영감을 주자라는 거고요. 저 안에 그 동그란 구멍 안에 자기 손을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손을 통한 서로의 결합과 약속이라는 이미지를 담은 그런 관이었습니다. 옥상에 이렇게 정원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옥상 정원에는 저렇게 거울을 있는데 보면은 하늘이
같이 보이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 저 거울이 약간 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하늘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 관을 전체적으로 디자이너 컨셉에 의하면 이 공간에서 명상을 통해서 자연과 하모니 뭐 이런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쪽 구석에는 저렇게 VR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뒀기도 했었습니다. 주제관들이 있었어요. 이 시그니처 파빌리온이 여러 가지가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젤리피쉬 파빌리온만 갈 수 있었어요. 어린이 놀이터처럼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이제 구조물을 젤리피쉬처럼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다 재활용한 아이템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좀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저게 그 장식물들이 갖고 있는 저 각종 재활용을 통한 오브제들을 걸어놓은 게 자칫하면 뭐 별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좀 재밌었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 놀이터처럼 구성을 했다는 게 그 아이들, 즉 미래 세대들이 함께 여기서 놀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험존이었는데요. 막 이렇게 두드리면 음악 소리가 막 나오는데 이것도 재활용 아이템으로 만든 거라고 네, 합니다. 맞아요. 공간이 엄청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애들이 막 와서 두드리고 여기 보시면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뭐 나만 하지 않는. 네,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주제관 중에 하나 이제 팀 엑스포관이었는데요. 저희 협력사인 콩그레가 드론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팀엑스포라는 되게 독특한 컨셉이 이렇게 대형관들, 대형 기업이나 국가들이 나오는 거 말고 시민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팀엑스포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이 관의 특징은 짧게는 3일, 길게는 몇 달까지 렌트를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같이 이제 3일 정도에 보여주기도 하고 몇 달 정도. 의미 있는 거 아니네요. 네. 사실 큰 파빌리온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렇게 며칠씩 자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놨고요. 저희가 갔던 저희 협력사 같은 경우는 드론을 가지고 우리 미래에 교통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다음에 드론 갖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관을 운영을 했는데 보시면 저기 안들이 다 종이로 된 부스예요. 큰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종이로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도 만들었고요. 제가 의미가 있었던 건 오른쪽에 보시면 저 패널이 보이시잖아요. 저게 약간 에어컨을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친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관이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수쇼가 있었어요. 굉장히 네. 아름다운 분수쇼였죠. 네. 스토리의 영상은 소년과 자연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 뭐 이런 동물들이 출연하면서 이제 뭔가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상당히 볼만했다. 그리고 너무 힘주지 않고 심플하면서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여수 해상쇼를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리고 특히 이즈피엠피는 그 여수 해상쇼에 직접 이제 참여도 했었고. 맞아요. 근데 여수 해상쇼하고 상당히 유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분수쇼까지 봤습니다. 사실 엑스포의 파빌리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보고 싶었지만 그냥 스쳐간 아이들도 있어요. 왜?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이런 파빌리온도 있었다 정도만 아쉬운 마음에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네, 싶어하고 건담. 네, 행운이 있는 분만 당첨된다는 건담 파빌리온. 그 안에 영상이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파소나 기업관. 사우디아라비아관인데 저녁에 그랜드링에서 봤을 때 저 상단에 보시면 저 레스토랑이 굉장히 파인다이닝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일머니에서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관.
네덜란드관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관 같은 경우도 태국이 그 음식 문화가 되게 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태국의 다양한 문화를 여기서 있었고요. 주제관들 중에서도 퓨처 오브 라이프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보셨으면 벽천이 이렇게 물이 막 흐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하우징도 독특한 좀 네, 있었습니다. 있었던. 그 외에도 기타 시설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엑스포에 이번에 드론 택시를 띄우려고 했었습니다. 아, 네, 몰랐는데. 네, 조비 에비에이션에서 원래 띄우기로 했었는데 한 두세 달 전에 여러 가지 법제적인 이유로 좀 아쉽게 되었는데 이 엑스포 버티포트에서는 실제로 운항은 안 하지만 드론 택시가 떴다 내렸다 하는 그런 시험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다음 엑스포에서는 꼭 드론 택시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엑스포에 올젠더 화장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올젠더 화장실에 대한 것들도 좀 인상적이었었고, 실제로 그 화장실에 대한 공간이 분리되고 외지고 나누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게 지금 화장실 제가 찾아갔다가 만난 공간인데요. 단순하게 성중립 화장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공간이 휴게 공간이자 뭐 수유 공간이자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다 같이 들어있는 쾌적하면서도 누구나 다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모든 화장실이 저렇게 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굉장히 주요한 럭키하게 화장실들 부신 있었습니다. 화장실 케이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 버스 안에 들어가서 휴식과 굉장히 더웠거든요. 에어컨 빵빵하게 있는 곳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그리고 충전도 할 수 있는 이런 핸드폰 충전. 네, 이런 공간들도 좀 있었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요 분이었는데 그 차징 스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스텝들한테 이렇게 조끼를 줘서 스스로 이렇게 차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텝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중간에 엑스포 관내에서 좀 장내에서 차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차징을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이스트 게이트하고 웨스트 게이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 엑스포 가시는 분 꼭 보조 배터리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네, 그리고 워낙 덥다 보니까 이렇게 그늘막도 보는데 저는 이렇게 되게 특이한 구조여서 그늘막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가신 분, 근데 가실 계획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팁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팁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00% 예약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약의 기회가 한 3번으로 나눠져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몇 개월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당일 예약 이렇게 있는데 당일 예약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은 사전에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 실제 몇 개간 보실 수가 없다. 예약 온리인 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관을 못 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예약을 하셔라. 또 있습니다. 줄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관. 그럼 줄을 굉장히 오래 쓰실 거예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도 줄을 서야 되니까 꼭 줄 서는 거 각오하고 가시고 양산, 선크림, 선글라스, 물 꼭 준비하시고 태양으로부터 여러분을 꼭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셔서 들어가시면 동문입니다.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서문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갔었는데 서문으로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일본의 택시가 조금 교통비가 비싸긴 하지만 서문으로 갔을 경우에는 특징이 인파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서문 쪽에 맛있는 레스토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서문에 뭐가 있다? 건담관이 건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담이. 못 들어가시더라도 건담 앞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서문을 노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틀 가는 사람들에 대한 팁. 첫째 날 야간을 꼭 봐라. 그렇죠. 네. 이틀 가시면은 저는 이제 하루밖에 못 갔는데 이틀 가시는 분은 꼭 야간 가라. 네. 첫날 간 사람 야간까지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난 체력이 소모됩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있겠다. 글쎄요, 한 20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체력 소모가 있어서 더운 날 특히 여름에 갔을 땐 체력 양배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메인이 주호선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선 라인에 호텔이 있는 역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잡으시는 게 야간을 보러 들어가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마지막 꿀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가을바람이 불 때 또 한 네. 번 또 훅 또 이렇게 가고 저도 싶은 못 생각이 본 들어요. 간이 꽤 많네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네. 또 여름에 휴가로 가실 계획이 있다면 특히 더위와 비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고 오사카 엑스포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신 정공주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녀온 오사카 엑스포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실험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엑스포가 국경을 넘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고 난 지금 저는 저 스스로한테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삶은 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벤트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원 월드? 원 플랜인데? 이거